왜 용병을 완성형을 안 데려오고 성장형을 데려오냐? 아, 맞아. 왜 데려와서 키우느냐?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성민규 단장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일개 팬 유튜브로서 단장을 평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작가님 두 분 모두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레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영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성민규 단장의 지금까지의 행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규 단장님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평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해서 풀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것도 그냥 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니까 너네가 틀렸다, 너네가 맞아 등등 무언가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한다는 점 한 번만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엔 성민규 단장 잘한 거 하나를 뽑자면은 영구님, 레이브님은 뭘 뽑으시고 싶으세요? 저는 신인 드래프트 정말 잘했다 이번에.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에헤이. 아 그래? 메롱 내가 먼저 했지롱. 신인 드래프트 잘했다. 뭐 조세진, 한태양, 김세미, 김서진 선수 있고 2군에서 열심히 우리 20살 선수들이 훈련 중이고 뭐 진승현 선수 지금 나와서 오늘 투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신인 드래프트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의 지금 상황으로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성민규 단장 체제하에 두 번의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드래프트 모두 저는 역대급으로 잘한 드래프트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 반박이 들어오겠죠. 김진욱이 뭐 초고교급 신인이라더니 지금 성적이 이게 뭐냐 당장 급하게 보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교 선수들은 매년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서 우리는 10명을 뽑아야 정확히는 이제 11명이죠. 그런 모래 바닥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작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원래 제가 매년 이제 드래프트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구단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롯데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 그나마 롯데를 차치하고 제대로 드래프트를 한 구단이 있냐 하면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산이거든요. 두산은 항상 이제 하위 픽을 가지고도 정말 여유롭게 괜찮은 자원들을 약간 얼리픽으로 잘 낚아채 왔어요. 그런데 그 두산 외에는 순번까지 다 고려하고 구단의 풀까지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픽을 한 구단은 롯데밖에 없거든요. 성민규 단장이 드래프트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고교 야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선수들을 픽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구단의 문제점이 뭔지를 판단을 했고, 결과에 어찌 됐던 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픽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젊은 투수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단장 1년차 때는 대부분의 라운드에서 투수를 픽했다라는 점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나승엽 선수 외에는 전부 투수를 픽했죠. 이렇게까지 뽑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뽑았어요. 왜 투수만 데려와 했죠. 지금 근데? 유격수도 없고 없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괜찮은 투수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아직도 없지. 어쨌든 1군의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이 4명 정도 되거든요. 김진욱 선수, 홍재영 선수, 정우준 선수. 김창훈 선수도 던지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뭐 어쨌든 컨셉을 잡고 잘 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픽할 때도 이렇게까지 픽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좀 파격적이었어요. 유격수만 5명인가 6명인가를 이제 골랐죠. 투수를 거의 안 데려오고. 그걸 떠나서도 1라운더로 외야수를 뽑는 기행 아닌 기행을 했고, 그게 기행인가요? 롯데에서는 기행이죠. 하긴 롯데 사상으로는 거의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롯데에서는 그게 기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2라운더에 밀려나 있었던 진승현 선수를 픽했는데 생각보다 1군에서도 씩씩하게 잘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운 모습이 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내야수, 특히나 유격수 자원을 5명이나 뽑아서 내부 경쟁을 또 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확실히 단장 자리에 있으면서 드래프트 하나만큼은 컨셉을 참 잘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러면은 신인 드래프트 자체는 뭐 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일 지금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오기까지 제일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용병 투수 얘기거든요. 작년에 프랑코가 있었죠. 공이 빠른 투피치 선수는 힘들다는 거 우리는 결과를 분명히 봤어요. 뭐 물론 스트레일리 재계약건에 대해서는 20년도 스트레일리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21년도에는 재계약을 제발 해주세요 였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일리는 결과가 잘못됐을지언정 그때 당시에 재계약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잘못됐지만. 그런데 프랑코를 데려올 때는 분명히 의문부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케이, 21년도는 실패에 가까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22년도는 조금 달랐어야 되는 게 아닐까. 반즈를 2선발로 데려오고 1선발을 스파크맨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레이브님께서 투수 리포트를 써주실 때 좀 놀랬던 점이, 프랑코랑 거의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프랑코에 대해 심지어 외국인 투수가 불펜까지 가버리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또 똑같은 유형의 투수를 데리고 온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됐고, 오늘도 7월 9일자 스파크맨이 선발이었는데 걱정이 현실화됐죠. 한 바퀴 돌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똑같은, 분명히 뭔가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으면 반복하지 말아야 할 텐데 왜 또 똑같은 선수를 이름만 바꿔서 데려왔을까? 오히려 프랑코 선수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50만 달러라는 경제적인 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따져가지고 용병 계약을 했다. 합리화는 가능한 수준의 이야기였지만 스파크맨 선수는 전혀 아니었죠. 스파크맨 선수는 1선발로 일단 데려왔고 이적료를 제외하고 80만 달러에 데려왔습니다. 사실상 100만 달러를 채웠을 거란 말이에요. 맥시멈을 채우고 데려온 투수가 이전에 실패한 2선발과 비슷한 유형의, 심지어 로케이션과 회전수, 구종 구사, 구종 가치 등등 이런 면에서까지 거의 유사한 데이터를 보이는 선수를 데려왔다. 그나마 프랑코 선수는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볼산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2점대였어요. 그런데 스파크맨 선수는 그보다 높았거든요. 애초에 제구가 안 된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투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잠부상도 많다, 뭐 이런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1선발로 데려왔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또 구속만 믿고 투수를 픽한 것은 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롯데가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가 먼 방향성으로 이제 용병을 계약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는 던져놓고 영구님한테 토스하겠습니다. 왜 그래? 왜 용병을 완성형을 안 데려오고 성장형을 데려오냐? 아, 맞아. 왜 데려와서 키우느냐? 왜 이걸 이렇게 던지시죠? 이거는 영구님이 이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뭐 그거는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송민규 단장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민규 단장이 분명히 용병 투수 계약 부분에서는 과오가 많은 게 사실이죠. 우리 얘기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트레일리 첫 시즌 때 같이 왔던 외국인 선수는 옥결님께서는 지금 아예 기억도 안 나시는 수준이니까. 샘슨? 네. 왜? 샘슨 지금 미국 가서 잘하고 있잖아. 아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샘슨도 투피치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정확히는 샘슨 선수는 3피치였습니다. 저는 들고 싶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성민규 단장이 용병 투수를 잘 못 뽑아온 것도 맞는데요. 역대 놓고 봤을 때 용병 투수를 잘 뽑아온 구단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잘 뽑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나마 지금 스트레일리 선수와 반즈 선수는 잘 뽑아온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2시즌 정도를 던지면서 지금,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에서만 던졌던 선수들 기준으로 용병 투수 WAR이 4번째입니다. 린드블럼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반즈 선수가 벌써 7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즈 선수가 4월보다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잘 하고는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용병 투수 계약은 좀 과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다. 반성을 하지 않았는가. 결국 그거거든요. 샘슨, 프랑코, 지금 현재 스파크맨까지 똑같이 또 구속 빠른 투피치맨들을 자꾸 데려왔단 말이죠. 왜 기조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들어요. 댄스는 열받는 게 미국에 돌아가서 식스피치로 변신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만해. 너무 속상하니까 미국 갔어. 자, 그 다음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성급한 트레이드를 많이 했는가? 아니면 잘한 트레이드도 있는가? 라고 성민규 단장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보냈다. 예를 들면은 김준태, 오윤석 선수, 신봉기 선수, 뭐 팀의 충성도가 높았었죠? 뭐 그런 선수들을 많이 보냈고 그래서 데리고 온 선수들이 지금 1군에 등판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무 고생 중이다.를 요지를 두시는데 이거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사실 우리는 투수가 많이 필요했고 셀러리캡 도입 덕분에 연봉이 높은 벤치 멤버들을 살기를 찾아주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트레이드 해온 투수들이 지금 안 터지고 힘들어서 좀 괴롭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송민규 단장의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강영식 코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 코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2군에서 못 키웠다 제대로. 우리가 데려온 투수는 대부분 젊은 투수였잖아요. 최건 선수라든가 강준 선수. 물론 하나 깔 건이 있네요. 강영구 선수 데려온 거는 그거는 명백한 실패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존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트레이드였고 현재 뎁스를 깎아먹은 트레이드는 아니었습니다만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래서 뎁스가 깎였냐? 아니요. 그 선수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었을 때 뎁스를 채워줬을까요? 글쎄요. 1군 경기에 못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작년에 저희가 이미 트레이드 정리한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고 당시의 영상이라든지 표 같은 거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낸 선수들은 80년대 후반에 나이를 갖고 있는 선수들 혹은 90년대 초반에 나이를 갖고 있는 1군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많았죠. 대부분을 자리하고 있었는데 받아오는 선수들은 2000년생들 혹은 99년도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단 말이죠. 20대 초반. 20대 초반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라인업 자체를 젊어지게도 했고 저렴한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셀러리 캡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쓴 그런 트레이드였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타팀에 나가서 잘하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봤지만 오윤석 선수라던가 김준태, 신봉기 선수 다 KT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배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아유 저게 우리 선수였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만 판단을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멀리 놓고 봐서 나중에도 수련 최건 이강준 선수가 3, 4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로 판단을 또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친구긴 하지만 오윤석 선수 데리고 있었을 때 욕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계속 있었으면은 그 포지션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넣을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랬지 뭐. 사실상 오윤석 선수가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잘 해준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호연 선수의 기회는 아예 없었겠죠. 그리고 김준태 선수가 만약에 롯데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손흥민 선수는 작년에 1군에서 경험치를 쌓지 못했을 것이고 박시영 선수가 지금 계속 롯데자이언츠에 있었으면 뭐 김도규 선수라던가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 놓여 있었겠죠. 박시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롯데 투수 코치진으로는 그 선수를 꼭 피워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시영 선수 정말로 20년도에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다가 안 돼서 KT로 보내면서 거기선 잘 되세요 하고 이제 트레이드 한 거예요. 진짜 우리 정말 기억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박시영 선수는 해볼 만큼 해봤으나 우리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트레이드가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당연히 30대 초반 선수들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 선수들은 만개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트레이드에서 우리 팀으로 온 선수들은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다 나쁘다 어쩌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서도 지금 당장 보면은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다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2부에서 뵙도록 해요. 2부는 언제 나오냐고요? 내일 나옵니다. 안녕 해줘 일단. 내일 보자 여러분.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나올 거니까 영상.